드디어 우리가 입체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배우는 걸 공부합니다. 104페이지의 첫 번째, 각기둥입니다. 각기둥의 건널비 먼저 배우고 뒷페이지에서 각기둥의 부피 배우게 됩니다. 각기둥은요, 먼저는 밑면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밑면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 있었어? 삼각형. 그지? 대표적이죠. 두 번째, 사각형. 대표적이죠. 근데 오각형은 없습니다.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각형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봐야 돼. 직사각형 있죠? 또 뭐 있어요? 정사각형 있죠? 또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좀 기억하기 어려운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사다리꼴 기억나십니까? 사다리꼴. 요렇게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 공식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직사각형의 넓이 공식, 정사각형의 넓이 공식,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마름모, 평행사변형까지 기억을 하시면 더 좋겠죠? 네. 근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삼각형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90도가 있어야지 높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날까 하여 밑에 보면은 개념 1번에 참고해가지고 각각의 밑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써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기호화되어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싶죠? 제가 하나씩 불러드릴게요. 밑에다가 한국말로 번역하세요.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라는 뜻이에요. 2분의 1 AH가. 직각삼각형도 똑같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은요,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별거 아니죠? 자, 사다리꼴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괄호치고 그 더하는 걸 먼저 해줘야 돼. 순서가 바뀌면 안 돼.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친절하게 마름모까지 하나 더 얹어줬네. 마름모는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원래는 나누기인데 이제 중학생 됐으니까 곱하기 2분의 1.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얘가 마름모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삼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 정사각형도.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 근데 똑같지? 숫자는 똑같잖아. 됐죠? 그래서 겉넓이, 겉표면을 싸고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모든 겉넓이를 구할 때는 이렇게 전개도를 좀 상상해 보면 좋아요. 근데 상상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두툼한 노트를 꼭 준비하세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 풀이 과정을 남기세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1-1번 삼각 기둥을 펼쳐서 전개도를 아예 그려줬어. 그치? 우리가 좀 구하기 편안하게 그려줬단 말이야. 그래서 봐요. 모든 각기둥의 겉넓이를 구할 때는 이 공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각기둥의 두 밑면은 쌍둥이죠? 그래서 하나의 밑면의 밑넓이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재 안에서 밑넓이를 구하라는 거는요,
곱하기 2를 해서 양쪽 거를 다 쓰라는 게 아니라 하나를 구해서 하나의 값만 쓰시면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왜냐면 2-1번에서 바로 밑넓이 구하라고 나와 있거든. 우진이 들었어? 밑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하나를 구하는 거야. 곱하기 2를 하면 안 돼. 하나만 구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겉넓이를 구할 때는 밑넓이가 2개니까 곱하기 2를 해주고, 그지? 요거 여기다 곱하기 2, 밑넓이에다 곱하기 2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옆넓이, 요렇게 긴 옆넓이를 구해주는 거야. 그래서 두 넓이 값을 더해서 각기둥의 겉넓이를 구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원기둥이거든? 원기둥이면은 밑면은 당연히 원의 형태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원의 넓이 공식을 가지고 원 넓이를 구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야겠지? 2개니까. 그리고 나서 옆면의 넓이를 구해. 근데 이 옆면의 넓이도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누구하고 똑같아? 원의 둘레의 길이를 또 생각해야 돼. 맞잖아. 이 원이 또로로로 이렇게 다 감싸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원의 둘레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둘의 넓이하고 옆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둘을 더해줘서 원기둥의 넓이를 우리가 완성시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파이. 배고파도 빼먹지 말자.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1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거 3이죠. 그리고 여기 90도하고 마주보고 있는 빗변 5죠. 높이에 해당하는 거 여기죠. 그리고 요게 각각 여기에 4, 여기에 3이니까 이거 다 더하면 누구예요? 12점. 이렇게 네모칸 안에다 잘 넣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구한다. 겉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해야 돼? 밑넓이. 밑넓이 하나 구해서 곱하기 2를 해줘야 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얘의 2개니까 얘는 2개라서야. 2개라서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약분해서 이렇게 세팅해주고 얘는 요 옆면의 넓이 이렇게 해서 둘을 어떻게 해주면 돼?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 됐죠?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84. 그 다음 1-2번 1-2번에 1번은 여러분들이 해봐. 나는 2번 할 거야. 자, 1-2번에 2번입니다. 얘도 겉넓이만 구하래. 그러면은 먼저는 이거 밑면의 넓이 얘가 몇 개 있어? 2개 있어요. 그래서 24 얘랑 더해줘야 되지. 일단은 얘가 전개도를 상상해봐. 상상이 안 되면은 처음에는 노트에다 그리는 거야. 요렇게 돼 있는데 이 옆면만 이렇게 돼 있겠지? 근데 여기가 5고 여기가 4, 3, 4, 3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가로가 총 24cm겠네? 그지? 그러면은 이 긴 옆면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24 곱하기 5라는 얘기네? 그러면은 5, 4, 20, 5, 2, 10인데 120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 둘을 더해서 전체 겉넓이가 144 제곱센티미터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어? 나 뭐 잘못했니? 미쳤다. 왜 그렇대? 자, 요거 2개 더하면 7이잖아. 7이 14. 14네. 계산 실수 미안해요. 14니까 20 해서 70 그지? 5, 4, 20 70을 하면 얘네 둘 더해서 7, 8, 9 54 제곱 얘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정리해주세요. 괜찮지? 여기까지는 괜찮지? 안 괜찮아? 괜찮아질 때까지 연습하면 됩니다. 괜찮아질 때까지 계속 연습할게요. 그리고 봐봐, 2-1번하고 2-2번 같은 경우에는 밑넓이라고 해야 되는 그 밑면이 어떤 도형이야? 사다리꼴이야, 사다리꼴. 사다리꼴에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항상 두 변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어야 돼. 얘가 윗변이든 그거는 별로 중요치 않아. 어차피 두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의 길이를 더할 거기 때문에. 근데 둘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애가 누구인지를 먼저 찾아야 돼. 걔가 서로 윗변 아랫변이야. 그리고 나서 90도를 찾아야 돼. 90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운데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걔가 이제 높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2-1번에서는 높이가 누가 되는 거야? 4cm짜리 4cm라고 써져 있는 애가 높이가 되는 거야. 2-2번도 마찬가지야. 2-2번도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높이 4cm입니다. 똑같습니다. 먼저 해보고 내가 칠판에다 쓸 동안에 먼저 풀어보시는 거 필요해요. 밑넓이 하나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밑넓이 구하래요. 여기 똑같죠? 그러면 윗변 곱하기 아랫변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됩니다. 2고요. 얘는요 13이네요. 그래서 26 제곱센티미터입니다. 하나만 구하라고 했어. 밑넓이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하나짜리라고 했어. 그리고 두 번째, 옆넓이래요. 옆넓이라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펼쳐지는 걸 생각해보라 했지? 그러면은 4, 5, 5, 8 더해줘야 돼. 이렇게 둘러져 있는 게 가로가 될 테고, 여기가 7이 되겠지? 그러면은 10, 2, 24, 24. 그래서 24 곱하기 7이 옆넓이가 되겠네요. 7, 4, 28, 7이 14, 1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밑넓이에 이제는 제곱을 해야 되지요. 4, 7에 28. 4, 7에 28. 24. 22네. 22다, 야. 여러분, 10 더하기 12가 20이죠. 왜 24일까요? 나 진짜 아픈가 봐. 세상에. 얘들아, 코로나 조심해라. 요즘 코로나 유행한데. 그래서 24가 아니죠. 22죠. 그래서 7이 14, 7이 1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두 개니까 두 개. 2 곱해줘야 돼. 그래서 2, 6, 10, 2, 1은 2, 5.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6. 이렇게 나와주셔야 됩니다. 206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더 풀이 과정을 남겨놓으라는 거야. 답만 떨렁 있으면은 처음부터 이거를 계속 주주주주주주 또 해야 되잖아. 계속 이제는 계산하는 그 과정이 엄청 길어질 거거든. 얘보다 더 긴 것도 있어 이제. 그래서 그거를 다 처음부터 다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 남겨놓는 걸 연습을 많이 하세요. 자, 또 2-2번 해보겠습니다. 얘도 요거 하나짜리 먼저 구해볼게. 4 더하기 10 곱하기 5. 오, 아니, 잠시만요.
여기가 4니까 4 더하기 10 곱하기 높이가 4입니다. 여기 2분의 1. 근데 이 2분의 1 하면은 하나만 구하는 건데 얘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죠? 그래서 14 곱하기 4를 해줘서 46, 56. 밑넓이 2개 해서 56 제곱센티미터라고 하나 구해놨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옆 넓이라고 했잖아. 돌려요. 5, 4, 50. 5, 4, 50. 그래서 10, 20, 24. 24에 높이가 5네요. 곱해요. 5, 4, 20, 5, 20, 120. 그래서 옆넓이가 120이라는 걸 구했습니다. 그래서 둘을 더합니다. 그러면 176 제곱센티미터라고 나오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원기둥은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자, 네모칸 한번 채워보셨나요? 반지름 3cm였죠? 높이 7cm였죠? 근데 요 길이는 누구의 길이하고 똑같아요? 원의 둘레. 원의 둘레 공식 기억해야 돼요. 원의 둘레 공식은 2파이 r이었습니다. 원의 넓이도 써드릴게요. 원의 넓이도 이따가 필요하니까요. 원의 넓이 공식은 파이 r 제곱입니다. 요거 두 개는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자다가도 툭툭 튀어나와야 돼. 자, 그래서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3 해가지고 6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겉넓이 구할게요. 밑넓이 반지름 곱하기 파이지? 3 곱하기 3 곱하기 파이. 얘가 지금 몇 개? 2개. 9파이인데 9이 18파이. 두 번째 옆면, 이거 옆면 6파이 곱하기 7. 7, 6에 42파이 제곱센티미터. 이 둘을 어떻게 한다? 더해준다. 올려서 0, 4, 5, 6 60. 파이 빼먹으면 안 돼요. 파이 써주시고 단위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하나짜리니까 아무 표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몇십 파이 플러스 뭐 해가지고 뭔가 식이 길어진다. 마지막 답이 길어진다 하면은 단위에다가 괄호 쓰시면 됩니다. 정리해주세요. 하나하나 초근초근히 하면은 안 복잡할 겁니다. 귀찮긴 하겠지. 귀찮은 거는 계속 이겨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세상을 살다 보면 귀찮은 일들이 더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더 포기할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얘 푸는 거예요. 귀찮은 거를 이겨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첫 출발이니까 잘 이겨내 봅시다, 우리. 자, 반지름 3이라고 알려줬어요. 여기에 3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에요. 그럼 지름이 6cm 되겠죠? 근데 봐요. 얘는요, 여기가 또로로로로 굴러온 거잖아. 그지? 여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될까? 여기를 원의 둘레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반쪽짜리 원, 반원. 반원의 둘레 길이지. 자, 그러면 반원의 둘레 길이 어떻게 구해? 먼저는 파이 r 제곱이야, 2파이 r이야? 2파이 r.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3. 근데 반쪽짜리잖아. 360도 중에서 180도만 해당하니까 360도분의 180도 해도 돼. 왜냐면 360도분의 180도 하면은 무슨 공식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부채꼴. 근데 반원도 중심각이 180도인 부채꼴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360분의 180도 하는 것보다는 약분해가지고 2분의 1이 낫잖아. 반쪽짜리.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야.
약분했어? 3파이구나 써주시고 높이에 해당하는 거 6 써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첫 번째 밑넓이는 근데 반원의 넓이라고 생각하면 돼. 인데 반쪽짜리야. 얘가 몇 개 있어? 2개. 맞지? 다시 한번. 원의 넓이 공식인데 반원짜리니까 2분의 1. 근데 얘가 몇 개 있어? 2개. 됐죠? 약분 9파이 세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가 킥이야. 봐봐. 여기는 파이가 없어. 그냥 6cm야 여기까진. 근데 얘는 또 파이가 있네. 둘이 어떻게 섞여? 동류항이야 동류항이 아니야? 동류항이 아닙니다. 동류항이 아니면은 그대로 이렇게 묶어서 플러스로 그냥 묶어서 계속 데리고 다녀야 돼. 그래서 6 플러스 3파이 이 상태로 데리고 다니시면 돼요. 선생님 이거 아니라 3파이 플러스 6이라고 하면 안 돼요? 됩니다. 위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부호만 잘 데리고 가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놓고 가면 안 되죠? 그래서 부호만 잘 데려가시면 됩니다. 얘도 맞고 얘도 맞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편안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얘가 편안합니다. 이쁘잖아요. 이거는 개인 자아가 있겠죠? 전 얘가 이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내가 예쁜 걸로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은 그냥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 3파이 플러스 6이 가로죠. 가로 곱하기 누구를 해줘야 돼요? 세로 해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6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법칙이에요? 이거 우진님 이거 무슨 법칙이에요? 분배. 그렇죠. 그래서 분배 법칙을 해줘서 6, 3, 18, 파이 플러스 36 여기까지 해주면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거 이렇게 짧을 때는 그냥 써도 되지만 단위를 길어질 때가 올 거야 라고 했지. 이럴 때 이제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하면 이쁜 거.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나는 그냥 옆면의 넓이만 구한 거야. 밑넓이하고 어떻게 해줘야 돼? 둘을 합쳐줘야지. 그래서 둘을 더합니다. 그래서 최종 요 반원에 대한 건넓이 갑니다. 반원에 대한 건넓이 갑니다. 9 해서 27파이 플러스 36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아유 힘들었다 그지? 근데 요런 게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케이크처럼 원 기둥인데 케이크 잘라 먹듯이 이렇게 잘라 먹어. 그거 한번 해볼게. 자, 108페이지에 3번, 4번 해볼게요. 케이크 잘라 먹은 거. 3번이 조각 케이크이지? 3번 해볼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3번을 해드리면 아마 4번도 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여기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자, 부채꼴의 넓이야.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일단 반지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의 넓이를 구하듯이 원 넓이 세팅해 주시고 360도 분의 중심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자, 요게 없네. 그래서 약분했을 때 3분의 1입니다. 또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밑넓이 하나가 3파이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개를 구해야 되니까 곱하기 2를 해서 밑넓이 두 개가 6파이 제곱센티미터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얘를 전개도로 했을 때 이 옆면을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있지? 요거 직사각형 모양. 여기가 5고 이거는 이제 점선이야. 이렇게 해서 여기가 3cm인 거 3cm인 거 이거 두 개. 얘가 따로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서 여기는 누구여야 돼? 여기 호의 길이를 또 구해줘야 돼. 호의 길이. 호의 길이 구해줘야 돼. 호의 길이.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조금 까다로워요. 잘랐을 때 요 단면, 잘린 그 단면이지. 직사각형의 모양의 단면까지도 챙겨줘야 돼. 잘려져 있는 것들은. 그래서 얘랑 얘는 이렇게 챙겨주고 여기 호의 길이를 구해줘야 돼. 2 파이 r 하고 나서 아까 여기 구했던 거 360도분의 중심각해서 3분의 1 약분했어요. 호의 길이는 2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6이죠. 옆면은요 30 플러스 그리고 5니까 5이 10파이 제곱센티미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더하면 누가 돼요? 난 좀 이쁘게 뒤집을게요. 16파이 플러스 30 제곱센티미터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됐죠? 우리 부피를 못했네. 그래도 건널기까지는 완벽하게 마스터를 합시다. 끝!